네, 이번에는 레이놀즈 이송 정리를 에너지 방정식에 적용한 경우에 대해서 에너지 보존에 적용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3장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이 보존 법칙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질량 보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가운동량 보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일반식에서 주어졌던 이 B, 그러니까 좌변에 오는 게 dt분의 dB잖아요. 그리고 우변에는 이 B를 시간에 대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고유한 양, C가 우변에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이 물리량이 뭐냐면 이번에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시스템의 고정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고유한 양이 뭐냐면 열이고 일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이유도 말씀드렸죠. 일은 뭐냐면 시스템이 외부에 해주는 일을 플러스로 디파인을 했어요. 누가? 유색학 한 사람들이 그렇게 디파인한 거 아닙니다. 열공학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디파인을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외부에 해주는 일을 플러스라고 디파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 우변에 오는 값들은 시스템에 가해준 열, 시스템에 해준 일이 우변에 가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해준, 외부에 해준 일이 아니라 외부가 시스템에 해준 일이 우변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되면은 시스템이 외부에 해준 일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B, 물리량이 에너지란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고요. 베타는, 즉 강도치는 뭐냐면 단위 질량당 그 물리량의 값을 강도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 에너지인 E를 이제 단위 질량당 에너지라고 합시다. 그래서 E가 강도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 있는 고유한 양은 열이나 일이 된다는 걸 C를 통해서, 우변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좌변의 값은 금방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대로 레이놀즈 이송정리에 혹은 이동정리에 의해서 이 컨트롤 볼륨 내에서의 에너지의 변화율에다가, 근데 컨트롤 볼륨이 시스템하고 똑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변화율을 보기 위해서는 이 컨트롤 볼륨에서의 변화율에다가 이 컨트롤 볼륨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 변화율을 더해주고 빼줘야만 시스템에서의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이제 컨트롤 볼륨, 즉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요. 물질들은, 유체 덩어리들은 이 컨트롤 볼륨의 서피스, 즉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계속 들락거릴 수 있는 그 공간이 뭐냐면은 바로 컨트롤 볼륨입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볼륨에서의 변화율에다가 이 컨트롤 볼륨의 서피스인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이 벨라시티가 있으니까 들어오고 나가겠죠. 이 벨라시티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열량을 더해줘야만, 그러니까 나가는 건 더해주고 들어오는 건 빼줘야만 이 시스템에서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볼륨에서 작은 볼륨 dV를 잡고요. 거기에 롤을 곱해주면 뭐가 되나요? 그 작은 dV가 갖고 있는 작은 질량이 돼요. 그러니까 볼륨에다 덴시티를 곱해주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E, 즉 단위 질량당 에너지를 곱해주는 거니까 단위 질량당 에너지에다가 질량을 곱해주는 거니까 요 작은 dV라는 부피를 갖고 있는 유체 덩어리가 갖게 되는 에너지가 바로
이 인테그랄 기호 안에 있는 요 값이란 이야기예요. 그걸 컨트롤 볼륨 전체에 관해서 다 더해주게 되면 컨트롤 볼륨 전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 에너지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첫 번째 항입니다. 근데 이 값은 이 값하고 같지가 않죠. 왜? 이 값하고 이 값은 다른 시스템이에요. 이건 오픈 시스템이고 이건 클로즈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게 같게 만들어 주려면 이 오픈 시스템에서 이렇게 클로즈드 시스템 입장에 보면 이 오픈 시스템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움직였을 거잖아요. 그럼 이 컨트롤 볼륨 밖으로 나간 놈들은 더해줘야 돼. 이렇게 더해줘야 되고 이렇게 컨트롤 볼륨 안으로 새로 들어온 그 유체 덩어리 값들은 컨트롤 볼륨 안에 있긴 하지만 시스템 안에는 있질 않죠. 그러니까 얘들은 빼줘야 돼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간 것들을 빼주는 게 바로 요 항입니다. 이 컨트롤 볼륨의 그 서피스의 작은 면적 dA를 잡고요. 이 V를 곱해주면 뭐가 되냐면은 이 단위 시간당 들어온 깊이가 돼요. V가. 거기다 dA를 곱해주면은 단위 시간당 들어온 볼륨이 되겠죠. 단위 시간당 들어온 볼륨이 됩니다. 거기에 density를 곱해주면 단위 시간당 들어온 질량이 되겠죠. 부피에다가 density를 곱해주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단위 질량당 에너지를 곱해주는 거니까요. 단위 시간당 들어온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혹은 나간 에너지가 돼요. 나간 에너지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이걸 보면 노멀 벡터는 뭐냐면 이 컨트롤 서피스의 외부로 향하는 벡터가 외부로 수직으로 향하는 벡터가 노멀 벡터예요. 그래서 그거와의 내적을 표현하는 거니까 나가는 놈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나가는 놈이 플러스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 컨트롤 볼륨에서 나갔다는 이야기는 컨트롤 볼륨에서 나갔지만 시스템에는 여전히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컨트롤 볼륨 내부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원래 시스템에 있는 값은 아니란 이야기니까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계속 이제 이 라그랜지안 입장하고 롤러리안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항은 DT분의 DE 시스템이라고 하는 항은 요건 라그랜지안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클로즈드 시스템에서의 에너지의 변화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두 항들은 뭐냐면 전부 오일러리안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고정된 컨트롤 볼륨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좌변은 이 두 항으로 표현이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우변은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 항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이 좌변에 있던 이 단위 질량당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먼저 살펴보려는 거죠. 그래서 단위 질량당 에너지는 그 출신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온도가 높아지면 더 많이 갖게 되는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 에너지, 키네마틱 에너지. 요건 속도가 빠르면 더 많이 갖게 되는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가 중력에 대해서 더 높은 곳에 있으면 높은 곳에 있을수록 더 많이 갖게 되는 에너지가 바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에너지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질문을 하실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압력 에너지가 없느냐? 그것도 사실 여러 번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압력 에너지는 유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유체가 전달하는 에너지지 유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뭐 화학 에너지나 핵 에너지 그런 걸 빼고 또 전하를 가졌을 때는 전기력에 의해서 또 에너지를 다른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겠죠. 그런 걸 빼고 일반적인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이 에너지는 요 세 가지예요. 온도가 높게 되면 많이 갖게 되는 내부 에너지. 이 속도가 크게 되면은 많이 갖게 되는, 속력이 크게 되면 그 제곱에 비례를 해서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
그리고 중력에 대해서 높은 위치로 가게 되면 많이 갖게 되는 위치 에너지. 이 세 개의 에너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단위 질량당이죠. 여기 질량들을 다 곱해줘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너지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 에너지, U햇이라고 표현된 이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와 곧바로 비례를 하는 값이죠. 그래서 정적 비열인 CV에다가 절대 온도인 T를 곱해주면은 바로 이 내부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변에서 우변에서 봤던 이 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 일은 축일, 축을 이제 돌려주면은 이제 일을 해주는 축일, 그리고 압력에 의한 압력을 가해주면은 내부에서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비스코스 스트레스에 의한 일, 이걸 이제 줄여서 첫 번째 서브스크립트만 이렇게 붙입니다. S 샤프트 워크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프레셔 워크, 그리고 세 번째는 비스코스 스트레스 워크, 뭐 비스코스 워크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축일은 뭐 유체학에서 우리가 뭐 잘 다루지도 않지만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냅두고, 이 프레셔 웍은 뭐 당연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P에다가 DA를 곱해주면 힘이 되죠. 그 DA라는 컨트롤 서피스 이야기입니다. 이건 저 최적력이니까요. 컨트롤 서피스에다가 작은 면적 DA를 잡고 거기에 걸리는 압력을 곱해주게 되면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 되죠. 그 힘에다가 속도를 곱해주면 일률이 됩니다. 일률이 돼. 그래서 압력에 대한 일률은 그렇게 구할 수 있고, 그걸 전체 컨트롤 서피스에 관해서 전부 더해주면 전체 압력에 의해서 받는 일을 구할 수가, 일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셔나 시어 스트레스나 사실은 같은 차원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프레셔는 이제 저기고 스칼라고, 시어 스트레스는 벡터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르지만 둘 다 이제 단위 면적당 힘이라는 그 차원은 똑같이 갖고 있어요. 파스칼이라는 그런 차원, 단위를 똑같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시어 스트레스를 그 면적에 곱해주면은 그 시어 스트레스 혹은 뭐 스트레스에서 받는 힘을 구할 수 있고요. 거기에 속도와 이 내적을 취해주게 되면 이 일률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샤프트 웍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비스코스 웍도 잘 모르겠지만 이 프레셔 웍은, 이 프레셔에 의한 웍은 좌변에 우변이네요. 우변에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살펴보시면 요갑하고 한 페이지 더 넘겨, 요갑하고 여기 공통된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만큼 V하고 N하고의 내적, 거기다 D를 곱해준 요게 공통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프레셔의 로를 나눠주면 이 로를 또 요것도 이제 로도 끄집어낼 수 있겠죠. 요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적고 보니까 우리가 훨씬 알기 쉬운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그런 물리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여기 좌변에 있는 열이나 아니면 샤프트 웍이나 비스코스 웍은 그대로 냅두고요. 우변부터 일단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컨트롤 볼륨 내에 있는 이 단위 질량당 에너지, 단위 질량당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 단위 질량당 운동 에너지, 단위 질량당 위치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컨트롤 서피스 컨벡션 텀에 들어있는 이 괄호 안에는 이 첫 번째 항에 있던 이 괄호 안에 들어있던 값에다가 로분의 P가 더 추가가 되게 되죠. 로분의 P. 그래서
우리가 열역학 시간에 배운 대로 이 내부 에너지에다가 ρ분의 P를 더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엔탈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열역학, 열전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엔탈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온도 1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 엔탈피를 높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탈피는 CP 곱하기 절대 온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CP가 뭐냐면 정압 비율이에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어떤 물질 단위 질량을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을 1도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CP, 즉 정압 비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로분의 P가 이제 더해지면 내부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압 비율에다가 그다음에 절대 온도 T를 곱해주면은 내부 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내부 에너지하고 엔탈피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로분의 P에다가 뭘 곱해준 거예요? 절대 온도 T를 곱해준 게 이 내부 에너지하고 엔탈피하고의 차이예요. 로분의 P 곱하기 T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부모분야 좀 잘못된 것. 그게 바로 R이에요. R. R 곱하기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여되는 게 바로 기체상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1차원이라면 이 우변에 있는 값들을 좀 더 간단하게 이제 우변에서 두 번째 있는 이 항을 1차원 출입이라면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이 두 번째 컨벡션 텀은 이 나가는 항, 들어오는 항 이렇게 1차원 출입구라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차원 출입구라는 게 출입구가 한 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의 출구 혹은 입구가 있다면 요 전체가 입구 또는 출구라면 이 입구 또는 출구에서 동일한 값을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분포를 뭐 속도가 여기는 빠르고 여기는 느리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온도가 높고 여기는 온도가 낮은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뭐 위치가 높고 여기는 위치 낮은 그런 게 아니고요. 요 전체가 같은 값을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1차원 출입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 기하학적으로는 3차원이 있죠. 물론 3차원이에요. 이게 기하학적으로 1차원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놈들은 전부 이렇게 플러스 값으로 더해주게 됩니다. 들어오는 값들은 전부 마이너스 부를 갖추고 전부 빼주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말씀드렸죠. 라그랑니안 입장에서 이 시스템에서의 값을 구하려면 이렇게 움직였죠. 그럼 오일러리안 값은 이 값이에요. 그럼 이 값에다가 새로 들어온 값들 이렇게 됐으니까 새로 뭔가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 값들은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래야 이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이게 요렇게 나갔으니까 컨트롤 볼륨 밖으로 조금 나갔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전히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볼륨에서의 변화율에다가 컨트롤 볼륨으로 들어온 값들은 빼주고 컨트롤 볼륨 밖으로 빠져나간 값들은 더해줘야만 이 시스템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간 값들은 전부 이렇게 더해주게 되고요. 들어온 값들은 이렇게 전부 빼주면은 비로소 시스템에서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1차원이면서 또 정상 상태라는 건 우리가 어떤 걸 정상 상태라고 스테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컨트롤 볼륨에서의 값이 변하지 않는 걸 정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값이 제로란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요 dt분의 d가 제로란 이야기예요.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컨트롤 볼륨에서의 값이. 이 수학 기호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가 하나고 출구가 하나라면, 즉 단면 1이 입구고 단면 2가 아주 쉽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좌변은 그대로죠. 열이나 일들은 그대로 냅두고 우변에서의 값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입구가 하나고 출구가 하나라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상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입구하고 출구는 다 컨트롤 볼륨에 대한 입구와 출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m.1이나 즉 입구에서 들어온 질량 유량이나 출구에서 나간 질량 유량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혹시 이해되세요? 만약에 다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들어온 게 많다면은 컨트롤 볼륨 내의 질량이 일정한 게 아니라 증가하게 되겠죠. 나간 게 많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m.2가 더 많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간 게 더 많으니까 컨트롤 볼륨 내 질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줄어들겠죠. 근데 뭐라고 전제를 했냐면은 정상 상태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에 따라서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원래 디파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야기하고 똑같으냐? m.1이나 m.2나 똑같다는 이야기. 그걸 m-라고 이렇게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변에 m-을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이 첫 번째 괄호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Q나 W는 전부 이 Q.을 M.으로 나눈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값들이죠. 전부 요런 값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엔탈피가 내부 에너지하고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보신 요 식의 양변에 그래비티 G로 나누어 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이죠. 베르누이. 베르누이 방정. 우리가 흔히 보던 베르누이 방정식은 이 내부 에너지가 없는 값이긴 하지만 베르누이 방정식을 위치의 차원으로 적은 게 바로 요 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운동량 보존식에서 우리가 유도했던 베르누이 방정식이랑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이제 가해준 열이나 가해준 일들이 포함되어 있죠. 축일도 포함되어 있고 펌프에 의해서 가해주는 이 축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축일이 포함되어 있고 이 점성에 의해서 소산되는 그런 일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값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일이 없고 정상 상태고 점성일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이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펌프로 들어오는 전체 에너지, 길이의 차원으로 물론 표현된 거죠. 가 요 값이에요. 요건 뭐냐면은 펌프로부터 빠져나가는 여기 충리를 펌프에서 가해준 게 아니라고 그냥 따로 보긴 했는데요. 이 펌프에서 빠져나가는 유체가 갖고 있는 단위 질량량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거꾸로 보는 게 더 좋긴 한데요. 이 들어온 이 에너지는 수두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길이의 차원으로 표현한 걸 우리가 수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유효 수두는 뭐냐면 들어온 유효 수두는 뭐냐면 나간 유효 수두에다가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쉽게. 나가는 펌프에서 나가는 그 유체가 갖고 있는 유효 수두는
들어온 유효 수도에다가 마찰에 의해서 손실되는 수도를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들어온 값에다가 마찰에 의해 손실되는 건 빼줘야 돼요. 펌프에 의해서 이 유체에 가해주는 일은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양변에 이제 얘 입장에서 아웃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다가 얘를 더해주는 거잖아요. 더해주는 거. 혹은 이제 요건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난류에 의해서 솟아낸다든지 아니면은 터빈 블레이드에 의해서 유체로부터 에너지를 뺏어내게 되면 이 수차죠. 수차 밖으로 나가는 유체는 에너지를 뺏겨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펌프하고는 반대작용을 하니까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베르누이 방정식인데 여기 H라고 표현되어 있는 손실 수도 혹은 펌프 수도들을 다 빼주게 되면 제외하게 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요까지 이제 더해주면은 이제 완전한 에너지 보존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3장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